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작업형 10강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녹화를 하고 영상을 촬영해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찍어드리고 영상을 항상 현직에 있는 상황을 녹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 들어가시죠. 자, 작업자 A는 LPG 저장소에서 작업 중 LPG가 대기 중에 유출되어 순간적으로 기아가 일어나 저마운에 폭발하여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 사고 형태 그리고 기인물을 물어봤네요. 자, 오른쪽에 사진 및 영상 보시면 LPG 저장소가 있고요. 자, 1번 사고 형태 바로 보시죠. 폭발이고요. 2번 기인물은 LPG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인물은 항상 말씀드렸죠. 원인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기인물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워낙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코멘트는 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번. LPG 저장소에서 가스 누설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문제 보시죠. 경보 설정값. 2번 적절한 설치 위치를 물어봤네요. 역시나 이것도 암기 문제겠네요. 암기. 답 바로 보시죠. 1번. 폭발 하한계의 25% 이하라고 작성하셔야 하고요. 적절한 설치 위치는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암기하셔서 푸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87번. 인화성 물질 취급 및 저장소에서 가스가 대기 중에 확산되어 있는 다량의 가스가 유출되어 폭발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럼 가스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겠네요. 자, 문제 보시죠. 가스 폭발의 종류를 쓰라고 했고요. 2번 정의, 3번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또는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예방 대책을 작성하라고 나왔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화학 공장의 사진이 나오죠. 사진 및 영상입니다. 자, 1번 가스 폭발의 종류, 증기운 폭발이죠. UVC입니다. UVC. 정의, 인화성 가스가 대기 중 유출되어 구름 형태로 보여 저마원에 의해 급격히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정의는. 그리고 3번 예방 대책을 쓰라고 했네요.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작동시키지 않을 것. 2번 분진을 미리 제거할 것. 3번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할 것. 4번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 장치를 설치할 것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88번. 인화성 물질 표지가 부착된 장소에서 작업자 A는 작업을 하다 땀을 많이 흘려 옷을 벗던 순간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1번 발화원의 형태, 2번 발화원의 종류를 4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인화성 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사진 및 영상이죠. 자, 1번 발화원의 형태, 정전기가 됩니다. 정전기. 2번 발화원의 종류 4가지는 마찰대전, 박리대전, 유동대전, 유도대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암기 문제겠네요. 여러분들 암기 문제. 작업형에 은근히 암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14년치를 중복 문제를 소거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14년치 문제를 어찌면 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89번. 작업자에는 샘물이 흐르는 통로에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도구로 긁다가 샘물이 작업자 A 근처에 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육열 고열물이죠. 자, 문제 보시죠. 육용 고열물을 취급하는 PT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입니다. 자, 이거 일단 답 바로 보시죠. 답은 작지라는 암기법입니다. 작지. 작업용소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변에 설치할 것. 2번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 들어가는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자, 여기서 육용 고열물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가 바지라는 암기법이 또 하나 있죠. 자, 바지 vs 작지라고 할게요. 작지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정확히. 제가 이거는 별표를 빨간색으로 3개까지 쳐드릴게요. 바지랑 작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하셔야 돼요. 말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바지랑 작지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0번. 작업자에는 용광로 작업을 하고 있다. 용탕 안에 샘물을 저어 슬래그를 제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신체 부위별 보호복, 얼굴, 몸, 손, 발에 대한 보호복을 작성하라고 하네요.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1번 방열 두건이 되는 거고요. 얼굴은. 2번 몸은 방열복이 되는 겁니다. 손, 3번은 방열 장갑, 4번의 발은 방열 장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 정리 잘 해두시고 방열복 말고도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방열 일체복도 가능합니다. 방열 일체복.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외워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1번 마스크 문제가 드디어 나왔네요. 자, 작업자에는 분리식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빈칸을 작성하라고 했네요. 오른쪽에는 분리식 방진 마스크가 있고요. 자, 등급 염화 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이고요. 자, 특급은 99.95% 이상이 답이 된 겁니다. 이번에 1급은 94% 이상이 되는 거고요. 자, 2급은 8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필답에서도 좀 자주 접했던 느낌도 나실 겁니다. 필답에서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필답 부분과 좀 혼동되지 않도록 이 표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세요. 역시나 이것도 별표 2개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2번 작업자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의 명칭, 마스크의 등급, 산소 농도 몇 % 이상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지 작성을 하라고 했고요. 방진 마스크 구비 조건도 역시나 4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답 바로 써보시죠. 자, 1번 방진 마스크고요. 그리고 직결식 반면형이라고 확실히 보이네요. 2번 마스크의 등급은 특급, 1급, 2급입니다. 산소 농도 몇 %? 이 부분 지금까지 밀폐해서 많이 따라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18%입니다. 18%. 그 방진 마스크 구비 조건 4가지. 착용 시 작업이 용이할 것. 2번, 여가 효율이 좋을 것. 3번, 중량이 가볍고 시야가 넓을 것. 4번, 앞면 밀착성이 좋을 것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암기 문제네요, 암기. 이 부분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93번. 분리식 방진 마스크 및 안면부 여가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작업자를 교차하여 보여준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분리식 방진 마스크고요. 그 안면부 여가시 방진 마스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마스크는 많이 착용해 보셔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자, 1번 방진 마스크의 일반적인 구조 조건을 쓰라고 했습니다. 구조 조건. 자, 구비 조건과 구조 조건은 틀립니다. 자, 구비 조건하고 구조 조건 틀려요. 틀립니다.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구조 조건과 구비 조건은 틀립니다.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1번. 안면부 여가식 마스크는 여가제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을 것. 2번. 안면부 여가식 마스크는 여가제로 된 안면부 사용 기간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을 것. 3번. 전면형은 호흡 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4번, 착용 시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을 것. 이건 당연한 거죠. 착용했는데 압박감이나 고통이 있으면 힘들겠죠. 그 전면형은 호흡 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면 안면부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죠. 호흡 때문에. 그리고 흐려지지 않는 요즘에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여가식 마스크, 여가제가 된 사용기간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은 것. 이런 게 심하게 변형된 게 간혹 나오거든요. 자재 찾고 있다 보면은 이게 심하게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자재에 누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구조 조건도 역시나 이 부분 구조와 구비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4번. 작업자에는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면 분진이 날리고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업자에는 면 마스크를 착용하였지만 성면 노출의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번. 직업성 질병 발병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쓰라고 했고요. 그 2번 직업병의 종류 3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직업성 질병 발병할 수 있는 이유 답안 바로 보시죠. 자, 1번 방진 마스크가 아닌 일반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성면 분진이 흩날려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호흡기 쪽은 바로 뭔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점점 폐에 그 부분이 쌓이는 거거든요.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 기간이 뭐 10년, 20년 가다 보면 폐에 아주 나쁜 게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바로 드러나는 호흡기 질환이 아니고 호흡기 질환은 점점 그 분진이 쌓이는 겁니다. 요즘에는 성면에 대한 부분이 현장에서 사용 안 합니다. 자재에서 성면에 대한 부분은 취급을 안 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성면 취급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성면 취급으로 되어 있던 게 많았었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는 성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자, 직업병의 종류 3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직업병은 폐암, 성면 폐증, 악성 중피종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5번 방독 마스크가 나오네요. 방독 마스크. 자, 작업자에는 녹색 정화통의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정화통이 녹색인 게 보이죠. 자, 방독 마스크의 종류 바로 쓰시죠.
암모니아용 방독 마스크가 되는 거고요. 방독 마스크 형식을 물어봤죠. 격리식 전면형이 되는 거고, 방독 마스크 시험가스 종류는 암모니아 가스가 되는 겁니다. 그 4번 방독 마스크 정화통의 주 성분은 큐프라마이트가 되는 거고요. 방독 마스크 전면형 누설율은 0.05% 이하. 중농도 방독 마스크 파과 시간은 40분 이상입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암기입니다. 암기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무슨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96번. 작업자에는 회색 정화통에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회색 정화통에 방독 마스크가 보이죠? 자, 제가 이 문제는 별표를 5개까지 넣겠습니다. 자, 답부터 보시죠. 자, 1번. 방독 마스크의 종류는 할로겐 가스용 방독 마스크가 되는 거고요. 2번. 방독 마스크의 형식은 격리식 전면형이 되는 겁니다. 방독 마스크 시험 가스 종류는 염소 가스이고요. 4번. 방독 마스크 정화통의 주 성분은 활성탄 그리고 소다라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별표로 5개를 쳤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찍는 강의에 녹이진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신기반기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교재를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따로 생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생방송.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구체화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반기 교재 구매하시고 생방송으로 보시면은 회색 정화통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쭉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신기반기 교재를 구매하시고 그런 분들은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따로 한 번 더 방독 마스크에 대한 부분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7번. 갈색 정화통에 방독 마스크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오른쪽에 갈색 정화통이 보이시죠? 자, 1번 방독 마스크의 종류, 2번 방독 마스크 흡수제, 3번 방독 마스크 시험가스의 종류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은 유기 화합물용 방독 마스크가 되는 거고요. 2번 활성탄이 되는 거고, 3번 시클로헥산 디메틸 에테르 이소부탄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 CD이라고 했습니다. CD사로 이사 가자. 좀 재밌죠? CD사로 이사 가자.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다르게 외우셔도 돼요. 이걸 하면은 CD사로 이사 가자. 이렇게 외우면 CD이라고 바로 외워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자 A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방독 마스크의 성능 시험 종류 5가지라고 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방독 마스크. 자, 답 바로 보시죠. 1번 안면부 흡기저항 시험, 2번 안면부 배기저항 시험, 3번 안면부 누설률 시험, 4번 시야 시험, 5번 불연성 시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필기에서. 제가 이걸 외우는 방법을 욕설로 외우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흡배누 시불입니다. 흡배누 시불, 흡배누 시불. 뭔가 욕설 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암기법은 흡배누 시불이다. 흡배누 시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9번. 작업자 A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 안전인증 표시에 추가 표시사항 물어봤네요. 이거 역시나 필답 문제네요. 필답. 이거 뭐 딱 보자마자 바로 알겠네요. 파정사사 바로 튀어나오겠죠. 답 보시죠. 파정사사. 자, 1번 파가곡선도, 2번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색, 3번 사용시간 기록카드, 4번 사용상의 주의사항입니다. 바로 외우죠? 파정사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200번. 작업자에는 파이프에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다.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흡수제 종류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답 바로 보시죠. 유기화학물용 방독 마스크가 되는 거고요. 흡수제 종류 4가지는 소다라임, 활성탄, 알칼리제, 큐프라마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트 작업하는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보면 작업자가 지금 마스크도 착용했고 스프레이건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프레이건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희 현장에서 그때 외부 도장을 할 때 스프레이건 작업을 해서 제가 찍어놨던 영상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실게요. 자, 작업자가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도장 작업이죠. 그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고 안전화, 안전모, 방독 마스크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독 마스크 확대하는 부분도 다시 보여드리죠.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해당 작업에서 착용하지 않은 보호구를 쓰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확대되는 부분 제가 연출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뭔가 확대가 딱 되었을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잘 정리해 두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도 보셨으니까 잘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01번. 안전모를 보여주고 있다. 빈칸을 채우라고 했네요. 자, 빈칸을 바로 채워보시죠. 자, 안전모의 모체, 착장체 및 충격 흡수제를 포함한 질량은 440g을 초과하지 않을 것. 물체의 낙하 또는 비례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의 기호는 AE형입니다. 내 전압성이랑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시 강조드리는 내용 있죠? 단위입니다. 단위 써셔야 돼요. 단위 안 쓰시면 틀립니다. 단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번 안전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빈칸을 쓰라고 했네요. 역시나 암기 문제네, 암기. 자, 이거 다 바로 보실게요. 자, 1번은 AE형 및 AB형의 관통거리는 9.5mm 이하, 그 AB형의 관통거리는 11.1mm 이하입니다. 그 충격 흡수성 최고 전달 충격력은 4450N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답안에 지금 단위를 써놨죠.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답은 정확하게 9.5mm가 맞죠?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또 보고 요 뒤에 미리 있다고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렇게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그러면 11.1mm가 되는 건데 또 혹시라도 또 똑같게 또 미리 4개 쓴다든지 요 위에 거를 보시고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틀리시면 안 돼요. 단위가 없으면 단위를 써야 하는 거고 단위가 작성되어 있으면 숫자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03번 안전모를 쓴 작업자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보이시죠? 정면으로 본 사진과 측면으로 본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보시죠. 빈칸을 채우라고 나왔네요. 다 같이 한번 써보시죠. 자, 1번 모체라고 쓰는 거죠. 모체. 2번 머리 받침끈이죠. 그리고 3번 머리 고정대입니다. 그리고 4번 머리 받침골이죠. 5번 끈입니다. 그리고 6번 챙이라고 하죠. 혹은 차양이라고 합니다. 차양. 그리고 7번 충격 흡수제입니다. 자, 전체 답안 보시면 밑에 답안은 다시 써드릴게요. 자, 1번은 모체, 2번은 머리 받침끈, 3번은 머리 고정대, 4번은 머리 받침고리, 5번은 턱끈, 6번은 챙 혹은 차양, 7번은 충격 흡수제입니다. 결국에는 해당 표를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안전모 문제가 최근에 안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24년도에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04번. 안전화의 종류 6가지 쓰라고 했고요. 또 2번. 가죽재 안전화의 뒷굽 높이를 제외한 몸통 높이에 따른 구분을 작성하라고 했고요. 3번. 가죽재 안전화 성능시험 6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안전화의 사진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진 출처를 위해서 산업안전공단에서 해당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안전화의 종류 6가지 답안 쓰시죠. 자, 1번 가죽재 안전화, 2번 고무재 안전화, 3번 정전기 안전화, 4번 발등 안전화, 그리고 5번 절연화, 6번 절연 장화입니다. 자, 2번 가죽재 안전화의 뒷굽 높이를 제외한 몸통 높이에 따른 구분을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 단화는 113mm 미만이고요. 중단화는 113mm 이상이 되는 거고요. 장화는 178mm 이상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 한 번 더 강조하면 단위겠죠? 단위 미만 이상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가죽재 안전화 성능시험 6가지. 이거는 필답 내용이네요. 필답. 자, 답 바로 보시죠. 1번 내답 발성 시험, 2번 내압박성 시험, 3번 내유성 시험, 4번 내부식성 시험, 5번 내충격성 시험, 5번 박리 저항 시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군대를 생각하고 제가 외우라고 했죠. 군대. 여러분들이 필답 강의를 잘 보셨던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필답 영상부터 쭉 보시면 따라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5번. 작업자 A는 고무재 안전화를 신고 있다. 고무재 안전화의 분류를 쓰라고 했네요. 자, 고무재 안전화의 분류를 처음 물어봤고요. 이번은 사용되는 작업장 종류 2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고무재 안전화의 분류는 일반용은 일반 작업장 사용 장소는, 내유용은 사용 장소는
탄화, 수소류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입니다. 자, 분류를 쓰라고 했으면 결국에는 일반용이랑 내유용만 쓰면 되겠죠. 다만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사용 장소라는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써놨습니다. 일반 작업장과 탄화, 수소류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같이 써놨어요. 자, 그리고 2번 사용되는 작업장의 종류 역시나 아까 답이랑 동일하죠. 일반 작업장, 탄화, 수소류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당 표를 외워 놓으시면 되겠죠. 표를 암기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06번 보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구가 보이시죠? 자,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겠네요. 역시나 암기 문제입니다. 암기. 자, 보구의 명칭 2번 보구의 구조, 3번 보구의 구조 조건, 4번 보구의 정의입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 안전 블록이 되는 거고요. 그 2번 보구의 구조는 자동 잠김 장치를 갖춰야 할 것. 2번 안전 블록 부품은 부식 방지 처리를 할 것. 부식이 되면 사고 나겠죠. 자, 보구의 구조 조건. 자, 1번 안전 블록은 전격 사용 길이가 명시될 것. 그 2번 안전 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 지지 방법으로 안전 그네만을 사용할 것. 그 3번 안전 블록의 줄은 합성 섬유 로프, 웨빙, 와이어 로프이어야 하며 와이어 로프인 경우 최소 공칭 지름이 4mm 이상일 것. 그 보구의 정의 보시죠. 답 바로 보시면 안전 그네와 연결하여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김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잼줄이 자동으로 수축되는 장치일 것. 정확한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다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7번 역시나 안전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안전대가 있네요. 자, 이 사진을 제공해 주신 저희 방에 계시는 삐라삐뽀 부방장님 고맙습니다. 안전대의 명칭, 2번 각 부의 명칭, 3번 벨트의 구조와 치수 기준입니다. 자, 1번 보시죠. 안전대의 명칭은 역시 벨트식이 되는 거고요. 자, 각 부의 명칭. 자, 보시면 2-1이라고 되어 있죠. 2-1은 카라비너입니다. 카라비너. 그 2-2, 큰 거죠. 큰 거는 훅입니다. 훅. 작은 거는 카라비너, 큰 거는 훅.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그 3번, 벨트의 구조와 치수 기준입니다.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벨트의 구조 기준. 강인한 실로 짠 직물로 비틀어짐, 흠 또는 기타 결함이 없을 것. 당연한 거겠죠. 뭐 결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벨트의 치수 기준은 자, 1번 벨트의 너비는 50mm 이상, 벨트의 길이는 1100mm 이상, 벨트의 두께는 2mm 이상, 벨트의 정하중은 15kN 이상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해당 문제도 암기 문제는 암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놔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암기.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작업형 깜지 노트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업형 깜지 노트로 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08번. 보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전대 종류 2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벨트식이 있고, 역시 이거는 안전그네식이네요. 안전그네식을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기스라고 부릅니다. 하기스. 하기스 기저귀 차고 있다라고 그런 말 때문에 하기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현장에서는. 자, 답 보시면 1번 벨트식, 2번은 안전그네식입니다. 그 안전그네식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다만 요즘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벨트식은 거의 안 쓰고 요즘에는 안전그네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9번. 작업자 A는 안전대를 전주에 체결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1번 안전대 종류를 작성하라고 했고요. 2번 안전대의 용도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바로 보시죠. 안전대 종류는 벨트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이 나올 때 벨트식이라는 게 확실히 보이겠죠. 벨트식이라는 게 영상에서 보였다. 그리고 안전대 용도를 작성해. 용도는 U자 거리 전용입니다. U자 거리 전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역시나 얘기한다면 암기 문제입니다. 암기. 암기 문제 혹은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 근데 이거는 콜라보가 되어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0번. 방음용 보고, 즉 기마개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표에 빈칸을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오른쪽에 기마개 나오죠. 이 기마개 여러분도 많이 봤죠? 뭐 많이 보셨겠지만 특히 군대 다녀오신 분들 사격 훈련할 때 많이 쓰죠. 사격. 자, 1번의 종류는 답안 보시죠. 1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기호에 2번은 1P-1입니다.
그리고 성능을 물었죠. 성능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을 한다. 자, 2종 보시죠. 기호는 2종은 EP2입니다. 성능은 고음만을 차음합니다. 제가 같이 답을 같이 써봤는데 이 부분 정리를 좀 잘해줬어요. 그냥 이 표를 정확하게 외워놓으시면 되거든요. 표를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표 암기. 근데 표를 암기 안 해놓으시면 이거 순간 보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표 암기 중요합니다. 자, 별표 2개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2번. 한 작업자가 기덮개를 작업하고 기덮개를 쓰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꼭 음악 듣는 느낌의 사진 및 영상이네요. 이게 약간 보면은 기덮개가 또 거기서 많이 쓰죠. 사격 연습장에서 많이 쓰죠. 사격 연습장. 자, 문제 보시죠. EM 주파수에 의한 방음 치수 빈칸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1000Hz 땡땡 데시벨 이상, 2000Hz 땡땡 데시벨 이상, 4000Hz 땡땡 데시벨 이상.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은 25데시벨 이상이고요. 2번은 30데시벨 이상, 그리고 3번은 35데시벨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5씩 올라가는데 3000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3000Hz는 없다.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좀 외우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2번. 방열복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소방대원들이 많이 쓰죠. 소방대원들이 불 났을 때 입고 가는 방열복이겠죠. 오른쪽에. 방열복의 질량을 쓰라고 했네요. 자, 답 바로 보시죠. 방열 상의의 질량은 3.0 이하, 하의는 2.0 이하, 방열 일체복은 4.3 이하, 방열 장갑은 0.5 이하, 방열 두건은 2.0 이하입니다.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방열복 내열 원단의 성능 시험을 3가지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 내열성 시험, 2번 내한성 시험, 3번 난연성 시험, 4번 절연저항 시험, 5번 인장 강도 시험입니다. 즉, 3가지를 쓰라고 했으나 여러분들이 5가지를 암기해 놓으시면 어찌 보면은 더 맞겠죠. 예를 들어 성능 시험 종류를 4가지를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5가지 쓰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방열봉의 시험 성능 기준에 빈칸을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난연성. 잔염 및 잔진 시간이 땡땡초 미만이며 녹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탄화 길이는 땡땡 미리 이내일 것. 자, 절연 저항은 표면과 이면의 절연 저항이 땡땡 메가옴 이상일 것. 내열성은 균열동은 부푸름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잔염 및 잔진 시간은 2초 미만이며 녹거나 떨어지지 않아야만 탄화 길이는 102mm 이내일 것, 표면과 이면의 절연 저항이 1메가옴 이상일 것이라고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나 단위를 잘 쓰세요. 단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3번. 용접용 보안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용접하는 자질이 나오네요. 자, 문제 보시죠. 용접용 보안면의 등급 기준과 용접용 보안면의 투과율 종류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자, 1번 차강도 번호를 등급 기준으로 하고요. 2번 용접용 보안면의 투과율 종류 3가지는 1번 시감 투과율, 2번 적외선 투과율, 3번 자외선 최대 분광 투과율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암기 문제입니다. 암기. 잘 외워놓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214번. 보안면의 채색 투시부의 차강도를 구분하여 투과율의 빈칸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차강도, 투과율, 밝음, 중간, 밝기, 어두움. 해당 표가 나왔네요. 답 바로 써보시죠. 자, 밝음일 때 투과율은 50 플러스 마이너스 7%입니다. 그 중간 밝기 23 플러스 마이너스 4%, 그 어두움일 때는 14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나 암기를 해 놓으시고 이 해당 표에 대한 암기가 중요하겠네요. 표 암기. 표로 암기해 놓으면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것으로 작업형 총 10강에 대한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 외워놓으시고 다 정리해 두신다면 작업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40점 이상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도와드리고 항상 무료 인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라는 책은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가 역시나 현직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현직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에 대해서 작업형은 제가 더 뭔가 더 노력을 해서 찍었습니다. 진짜 저의 흔히 말하는 혼을 녹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의 저자의 한혜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